오늘 인사명리 194화 기울지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생일 자축하면서 이어가 보죠. 예쁘죠? 이거 챗GPT로 생성한 겁니다. 챗GPT로 제가 요즘에 이미지 만드는 것에 푹 빠져 있어요. 이게 무의미한 이미지 생성이 아니고 스토리에 맞게. 지난번에 제가 왜 일러스트레이터 구한다고 공지 한번 낸 적 있잖아요. 안 구해진 게 정말 다행이다. 일주일 만에 제가 예전에 썼던 그 성인 동화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어르고 달래면서 챗GPT에게 제 의도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게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오늘 제 생일을 맞이해서 한번 더 각오를 다지는 내용이에요. 불교의 삼법인이라고 하죠. 무상고, 무아. 제가 담백한 주역이라는 주역책 3권짜리 썼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역자는 쉬울 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가장 쉬운 거예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야. 불교적으로 따지면 변화란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죠. 인연이 되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끝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고 하지도 말고 이어가려고 하지도 말고 끊어진다고 아쉬워하지도 말고 그냥 그렇다. 그리고 몸, 정신 이걸 나라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이제 무아.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딥페이크 기술도 굉장히 이제 사실과 실제와 다름없이 구현하는 수준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범죄에 악용될 텐데 내 몸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 얼굴이 다른 포르노 배우 몸에 결합되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것을 못 참고 그런 거거든요. 아니야, 그거 나 아니라고. 진짜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껏 즐겨봐라.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좀 대범해져야 돼요. 나를 이 피부 바깥으로 착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이 피부 안에 있는 규정할 수 없는 어떤 무형의 정신 그걸 나라고 하지도 말라 그런 거죠. 일정하지 않잖아요. 냉정히 따지면 맨날 잡생각하고 살고 사람들 겉으로는 다정하게 웃지만 속으로는 저거 한 대 후려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하고 그게 이제 사주적으로 보면 지장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장간이 중요한 거야. 인간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누군가와 24시간 붙어서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혼자 생각하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시간을 채우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나라는 것 없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바람처럼 지나가게 내버려 두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명리가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거죠. 나를 알면 에너지 다루는 법을 알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 사성제 불교의 기본 진리 아니겠습니까? 고진멸도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의 에고 때문이에요. 계속 같은 얘기지만 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화라는 거죠. 그런 거 없다고. 그게 있기 때문에 내 에고에 집착하게 돼요. 고통은 거기에서 오는 거죠. 이 에고가 세팅된 방식을 보면 작은 것을 크게 적은 것을 많게 이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그 반대죠. 항상 더 갖고 싶어 해.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해. 이렇게 지금 빚진 상태로는 내가 이거 갚다가는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을 거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계속 뭔가 작은 것 이런 것만 보고 그러면서 이상향의 큰 것 자기 몇십 평 30억짜리 20억짜리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망 나는 불가하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일하면서 매달 다 모아도 안 되는구나. 거기서 좌절하고
왜 거기에 척도를 두냐고, 자기 삶에. 그죠? 에고의 작동 방식이 항상 부족과 결핍, 결여를 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언제 가능하냐? 명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에너지가 작동하는 방식을 깨우칠 때예요. 이건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전에 백날 명상해봐. 무슨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같은 거, 명상 프로그램 이런 데 열심히 섬에 가서 수련하고 그래보세요. 그게 가능한지. 안 돼. 그때뿐이야. 머리를 비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 해외로 한 달 동안 갔다 왔어. 그럼 많은 걸 배운 것 같죠. 며칠 지나 또 일상에 푹 빠지고 아웅다웅 지지고 볶고 살면 또 원상복귀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거울처럼 사주팔자와 대운이 나를 이야기해주고 있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쪽 길이 맞구나, 이런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걔가 갖고 있어요. 거울 속의 나라고. 얘가 얘기를 해줘, 나한테. 그 안에 입체적인 나의 삶이, 운명이, 나의 성격과 기질이, 나의 방향이, 그 방향으로 향해 가는 나의 속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처럼 강한 에고를 가지고, 강하고 약하고도 없어. 타고난 거야, 인간이. 항상 부족해. 결핍돼 있어. 결여돼 있어. 사랑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그래서 가래가 발생하잖아요. 고통의 원인이라고. 뭔가 자꾸 갈망하는 거야. 누가 뭐 예쁜 옷 입고 나왔어.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명품 백이야. 외제차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사는 한 계속 이 쳇바퀴 도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 여러분, 생일이긴 하지만 뭐 별거 있어요. 그냥 온 거야. 왔다. 때가 되면 가는 거죠. 그 이전에 나 없었잖아. 그럼 나 떠난 다음에 나도 없겠지. 일시적인 나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인연이 되어서 왔다가 가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 별거 아닌 것에 너무 연연해서 얼마를 벌어야 되는 동. 이제 유튜브 휴먼 스토리 이런 거 보면 이제 성공한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돈 번 사람들. 그러면 조명받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서울에 가득 차 있는, 지방에 가득 차 있는, 도심에 가득 차 있는 저 빌딩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은 뭐냐고. 보면 막 30대 초반에 한 달에 뭐 몇 억씩 벌고, 벤틀리 타고, 뭐 이런 사람들 스토리 나오잖아. 식당에서 엄청나게 벌고. 그죠? 다들 그쪽을 향해 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충동하잖아. 그죠? 그런 세상, 그렇게 다 성공하는 세상이 빠를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보편적 고소득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빠를까요? 단연코 후자가 빠르죠. 생뚱맞게 석유, 그래서 이제 윤석유라는 별명이 또 새로 생겼는데, 정말 70년대를 살고 있는 썩은 뇌임을 알 수 있죠. 그런 거에 열광하는 국민 없어. 지금 어느 시대야. 우리 석유화학 정이 얼마나 잘합니까? 그걸 오히려 원유 갖다가 가공해서 팔아서 많은 수익을 남기는 회사들이 즐비한데. 신재생 에너지, AI 로봇, 이 시대로의 진입을 막으면서 완전히 퇴보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이겠느냐. 지금 그 액트지오 끌어들여서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굉장히 아마추어 같잖아. 뭔가 야로가 있는 것 같잖아. 우리 위대한 명박이 형 생각나잖아요.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그럴 리가. 조폭들이 사채업 하면서 값싸게 연리 9%로 빌려드릴게요. 아이고, 저 이번 달에 이자 못 넣으셨네. 괜찮아요. 다음 달에 같이 넣으시면 되지. 또 못 넣으셨네. 괜찮아요. 아예 연장을 해드릴게요. 그럼 무이자로 한 1년 드릴 테니까 열심히 일해서 다시 일어나신 다음에 내년부터 갚으세요. 어떤 놈이 이러냐고. 그죠?
악인들의 선의에 기대지 마세요. 그건 위장된 거니까. 가끔은 우리도 우리 스스로 위장하고 살죠. 나의 의도를 선의인 것처럼. 그런 거 포장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살아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이미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걸 누군가에게 제가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표현해줘.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렇게. 얘는 명령 내리면 3초. 물론 이게 한 방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 방에 절대 안 납니다. 정말 다독거리면서 머리 굴리면서 어떻게 명령할까 이런 것.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운인사 명리 유튜브를 오래 하진 않을 생각이에요. 일단 일주로는까지는 다 할 거고 왜냐면 왜 내 건 안 해주냐, 왜 이 일주는 안 해주냐, 또 섭섭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형평성에 맞지 않죠. 제가 공익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점점 재미가 없어져서 그래요. 이제 이런 거 하는 거, 글 쓰고 이러는 게 재밌고 제자들 가르치는 게 재밌어요. 인연이 되어서 정말 깊은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자본주의적 요소를 제가 활용하는 거잖아요. 듣고 배워야겠다 하는 분들 만날 수 있는 채널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그 역할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그죠? 제가 깊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뻔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저 자신이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웨이업 회원 분들도 이제 제가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한 달 후에 그만하겠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만 계속 해주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진짜 10,000분의 1 확률로 발생한다면 제가 별도의 컨텐츠를 만들진 않고 댓글로 질문 남기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해드리는 그 정도 영상은 제가 짧게 그냥 만들어서 유지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웨이업도 없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너 왜 미리 얘기 안 해줘가지고 내 한 달에 8,900원 나가게 했어. 너 소송 걸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그 가치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참 깊은 인연이 좋다고. 제가 아는 거, 터득한 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명리 깨닫게 해준다고. 그런 인연이 좋아. 제대로 공부해서 막 깨달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일종의 쾌감도 느껴지고 보람돼요. 그 보람이 지금 유튜브 채널 방식으로는 솔직히 없어.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좋아요. 얽매이면 재미가 없어. 저는 지금 좀 얽매이고 있다. 제가 챗GPT 4, 5와 만든 이미지지만 너무 예뻐. 이제 이런 이미지들로 하나 구성해놨어요. 마음에 든다. 새로운 것도 작업 중인데 한 절반 정도 했거든요. 재밌다. 그러니까 낭비하는 시간 없이 챗GPT와 노느라고 뭔가 새롭게 창조하는 거잖아요. 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 이 장르는 앞으로도 계속 유망하리라고 봐요. 사람들이 텍스트를 점점 읽지 않아. 그렇다고 신영복 선생님 말씀처럼 소설 읽지 말고,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바쳐서 디테일하게 묘사된 걸 다 읽어가면서 오랜 시간, 몇 시간 최소 하루 이틀 두꺼운 소설을 읽어도 남는 게 별로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시만 읽는다고 그 시를 암송하고 그 시에 담긴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인생이 또 변하는 건 아니죠. 사주 공부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나 자신을 아는 것 외에 거기에 담겨있는 특정인의 운명, 운명적 범주, 그의 에고, 욕망, 성격과 기질,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보이죠. 결국 총체적으로 그 사람의 운명적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풍부한 스토리텔러가 될 뿐만 아니라 철학자가 되는 거죠. 놀라운 사유력이 길러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사주 8글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통찰력, 직관력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걸 깊이 저와 공부하겠다고
인연이 되어서 오는 분들을 아끼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핑계 안 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날마다 꾸준히 하는 분들의 성장 속도를 보면 놀랍거든. 한 6개월, 7개월 되는데 퀴즈 내면 막 풀고 쫙 논리적으로 답하고, 그냥 내가 올바른 길을 제시했다, 이런 뿌듯함이 있거든요. 다른 데서 그렇게 돼요? 네,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 알아서들 공부하는 거고, 헤매는 것도 다 자기 팔자고,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공부하는 것도 자기 팔자고.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잘 찾으시길 바래요. 멋지죠? 얘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 이게 마치 사주팔자 같은 암호잖아. 근데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 사람의 운명적 이야기를 읽고 감동도 받고 조언할 것도 생기고 벤치마킹 할 것도 생기고 그런 것이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기후일주 사회축 삼합의 망지를 깔고 있죠. 이렇게 식신을 깔고 있어. 그것도 금식신을 깔고 있어. 이게 항상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거 오행적으로 이 날카로운 속성, 생기를 상하게 하는 속성, 반드시 이걸 갖고 있어요. 특히 화기에 달궈질 때 이것의 그 숙살지기는 굉장하죠. 식신을 깔고 있으면 전문가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숙명을 갖고 있는 거고, 본인도 그렇게 하려고 해. 왜냐면 식신을 깔고 있고 내 에너지가 유금을 향해 가고, 이것이 이건 12음성에서 말씀드릴게요. 식신, 전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하게 된다. 식신, 식복, 먹을 복이 있다, 이라는 거죠. 먹을 복은 뭐 먹는 거 하늘에서 그냥 막 떨어집니까? 돈을 벌어야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제복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신은 이 밖으로 내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잘 뽑히면 사람들의 먹을 것 나눠주고 베풀고 내 것을 공유하고 이러는 이른바 사회만한 복지, 기부, 이런 쪽에 이타적인 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고집이 세. 식신 고집이. 잠깐만요. 살에 들릴 뻔했다. 죄송합니다. 자존심이 강하단 말이에요. 식신이. 이게 관의 자존심하고는 또 틀려요. 고집을 동반하고 있다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행동만 하고 싶고 그것에 딴지 걸면 굉장히 싫어해. 그 고집이 장난 아니야. 일직선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식신 제살에 이 장벽을 다 때려 부수면서 나가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수렴하는 이런 수용성은 떨어지죠. 인성의 수용성이니까. 관의 자존심 같은 경우는 내 원칙이 딱 있단 말이야. 내 가치관 이런 걸 누군가 깨려고 하면 어기지 않는다는 거죠. 나 정관 갖고 있어. 누군가 깨려고 그래. 상관으로 깨려고 그래. 이놈들은 돈이면 다야. 불법 비리 뭐 상관없어. 편법 뭐 이런 걸로 리베이트 해가지고 돈 더 벌면 돼.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정관을 깔고 있다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야. 이게 바르게 살지 않을 수 없는 인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직하게 승부를 봐야 돼. 왜냐면 그렇지 않은 방식은 생각조차 안 해. 그러니까 더디지. 오래 걸리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편법이 빠를 것 같죠. 우리 대통령 부부 지금 권력의 정점을 누리고 있는 것 같죠. 아니야, 얘들 발 뻗고 못 자. 끝까지 갈 것 같지 않잖아. 지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을 거야. 거기에 이제 꺾이잖아요. 어쨌든 5년 임기. 뭐 5년 꽉 채워서 그 날까지 권력 유지되나? 이미 레임덕에 들어갔고 여차하면 배신의 달인들이 가득 찬 저 국진당 어떻게 믿냐고. 지들도 안 믿잖아. 스스로 안 믿는다고 옛날에 얘기한 것도 녹취록으로 다 남았고. 그러니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현재 그래도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금권 창출 능력, 이걸 최대한 지금 쓰려고 하는 거죠. 뻔해요. 뻔하다고. 옛날에
그 양반네들이 가렴주고 이 백성들의 고혈을 짰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시라고. 다 가져가잖아. 애기 낳으면 이번에 그 뭐야 미래의 골동품 가게 그 내용 나오는데 애기 낳으면 그 애기한테도 군역을 부과해서 그 어떤 남자가 자신의 성기를 약물을 낫으로 자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걸 들고 관아에 가서 왜냐면 뺏어갈 게 없으니까 유일한 재산이었던 황소를 끌고 가버리잖아. 그럼 이제 먹고 살 일이 없다고. 농사 못 짓고. 그런 스토리를 이제 다산 정약용의 글로 남겼죠. 그런 유전자가 그대로 우리에게 와 있어. 우리 뭐 단일 민족? 아니에요. 뭔 단일 민족이야. 절대로 아니야, 우리. 몽골에 지배받을 때, 일본 놈들한테 지배받을 때 다 섞였어. 택도 없는 소리야. 그 섞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중국, 일본에 비해서 좀 우량한 신체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이고, 여튼 이 유금이라는 게 그런 속성이 있어요.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보석 같은 날카로운 예리한 현대사회로 보면 이제 요즘 잘 나가는 반도체 뭐 이런 속성이잖아요. 모든 걸 압축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 굉장히 자기 프라이드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낮은 수준이면 그냥 고집 부리는 거야. 그리고 언제든 식신제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을 치겠어. 지금은 내가 니들이 강요하는 룰에 지배되고 있지만 여차하면 칠 거야. 이런 게 있다고. 그리고 식신은 이제 편인도식의 속성이 있어서 예를 들면 오화 같은 거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빨아들여. 사화는 뭐 합으로 더 빨아들이겠고 오유파 자극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색 금인데 빨갛게 달궈질 거 아니야. 이게 달궈져서 녹는 속성이 아니에요. 유금이나 신금이라 이건 이겨낸다고. 그래서 고행의 글자, 고독의 글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자기 분야에 이제 진정한 전문가, 달인, 장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식신을 깔고 있으니까 내 인성으로 가르치면 당연히 교육업, 뭐 강연, 뭐 이런 쪽 하게 되는 거고 이걸 이젠 칼로 쓰게 되면 생기를 열심히 쳐야 되니까 요식업도 잘 맞고, 그죠? 그걸 또 상하는 목 생기를 살리기 위해서 활인업적으로 쓸 수 있겠고, 생기를 살린다는 것은 이제 물상적인 거 결합되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을 살리면 원예, 조경, 분재, 꽃꽂이, 이 꽃을 다 죽이는 것 같아도 그게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에너지를 건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인이라는 거고, 유금이라는 건 항상 촛대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교명의 철학성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두루두루 의미가 있다. 이 현침의 속성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속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 쪽의 재주 이런 것이죠. 뭐 두루뭉술하고 뭉툭한 거 자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쪽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지장간에 이제 이 경신 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 말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말 잘할 거 아닙니까? 몸도 좋단 말이야. 이렇게 식신 깔고 있으면 몸이 예뻐요. 얼굴이 예뻐. 보석 같아. 그런 속성이 있다. 지지의 천간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재주를 숨기고 살다. 혹은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내지 못한다. 운에서 뜰 때 드러난다. 뭐 이런 것이 있겠고, 관을 거부하고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거야. 식신생재로 요즘은 더더욱 그런 속성이 있겠고, 식상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쨌든 몸을 움직이면 살다. 운동 많이 하는 속성 같은 거예요. 내 에너지를 쭉쭉 뽑아내니까. 그런데 이게 사주구조가 금국목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심한 운동을 하면 상해.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막 부딪히고 이런 거, 오히려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모르지. 뭐 공부 안 하면 무대뽀로 막 하는 거죠. 뼈 상하고 뭐 그런 겁니다. 여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하다가는 관하고 부딪힐 들 많은 거예요. 그런 거 조심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이렇게 자기 에너지를 좀 뽑아내주는 것은 좋죠. 하지만 지혜로운 방식의 운동이 좋은 거죠. 금gun목이 굉장히 심한데 아주 센 운동을 해. 예를 들어서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하고 몸을 타인의 눈에 보기 좋게 하는 건 달라. 이게 자기 몸에 대한 에고가 강해서 그래요. 몸을 나라고 착각해서 그런 거야. 나에게 맞는 아주 균형 잡힌 몸매, 건강한 몸매, 단단한 몸매, 이게 중요한 거지. 막 굉장히 바디빌더처럼 하거나 여자들은 무슨 모델처럼 막 허리 절룩하게 해가지고 글래머러스하게 엉덩이 엄청나게 힙업되게 하고 여기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하루에 막 5시간씩 쓰고 뭐 거기 대회 나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 또 모를까. 그렇게 하면 무리하면 나중에 나이 들면서 몸이 건강할 리가 만무하죠. 실제로 사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상하거나 목에 해당하는 장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것이 아니면 교통사고, 이게 이제 차 이런 거에 물상이니까 그런 것이 자주 발생하거나 넘어지거나 막 별일 다 있어요. 항상 자기 자신을 알고 지혜롭게 글자들 활용해야겠죠. 장생, 열심히 내가 말해, 내가 열심히 일해,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를 얻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잘 되는 것도 당연히 맞겠죠. 하지만 장생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그 외부로부터 생을 받는 거, 이게 뭐 교육자면 이제 제자들만 보면 기운이 난다 이런 것도 된단 말이야. 근데 자기 몸, 잘난 몸, 내가 잘 만든 몸, 내 능숙한 언변 이런 걸 보면서 소위 도취되는 자뻑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굉장히 아끼고, 이게 장생하면 갓난아이의 속성 이런 거냐 말이야. 어린이처럼 순수한 이런 것도 있고, 애기들은 열심히 놀다가 졸리면 또 자고, 강아지하고 이 사람, 이 갓난아이하고 비슷하죠. 놀다 자고 하는데 계속 그런 식이라고. 휴식도 많이 필요해. 잠꾸러기예요. 잠도 많이 자요. 자기 몸을 굉장히 아낀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지나치게 되면 애착, 그래서 이제 운동 중독 걸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장생은 항상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전문가고 내가 다 잘할 것 같아도 항상 후원자를 필요로 해.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의지. 그래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기대고 그들의 힘에 의지하여 도움받아서 인맥으로 뭔가 크려고 하고 이런 거. 이게 굉장히 독립적인 글자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금이 밑으로 내려온 거, 신금은 이 십자가 위에 홀로 서 있는 거니까 이게 6월에 땅에 이제 씨앗이 떨어진 거라고. 유신경금은 사람과 동물이 먹고 남은 홀로 떨어진 고독한 존재. 그런데 이 장생이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몸과 이 탁월한 외모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있다 라는 겁니다. 장성은 그야말로 12운성으로 보면 이제 제왕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대장인 거야. 거기에 식신의 이런 기질이 섞여봐.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도 장생, 사랑받고자 하는,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죠? 내가 대장이라는 속성이 있는 거고, 항상 자묘우에 왕지를 깔고 있으면, 그런데 거기에 장성의 기운에 식신에, 그것도 유금 식신에, 그러면 그런 기질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장성이야, 대장이야, 왕이야. 그런데 빈틈을 보이고 싶어요? 아니죠. 내가 리더로서, 주인공으로서 이런 능력이 있어.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고 그러겠죠. 어디 가서 강의 한 번을 해도 미리 열심히 연습해서 그 과업을 완벽하게 마치려고 노력하겠죠. 사실 인생이란, 우리가 사주 상담도 마찬가지라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전이라는 거죠. 문의하면 바로바로 답을 해줘야 돼. 근데 세상은 어때요? 항상 다 녹화잖아. 막 생중계 뭐 몇 개 있어. 오히려 유튜브가 생방이 훨씬 많죠. 그러니 이미지는 항상 포장되고 왜곡되는 거죠. 거기에 열광하는 대중은 그래서
우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유명인들에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 새로운 스타가 떴어. 열광해. 걔가 무슨 나쁜 짓 혹은 어떤 문제가 있대. 비판해. 이강인과 손흥민 문제 있을 때 이강인에게 날렸던 그 화살, 그죠? 강혜군한테 날렸던 화살,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유명세를 안고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인가. 일단 돈을 쉽게 벌 수 있으니까, 그죠? 노력 대비 일단 이름이 나면 내 말 한마디에도 엄청난 부가가치가 따라오는 거니까 그런 면은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조절을 해야죠. 거기에 푹 빠져서 그것을 향유하는 데 정신이 팔렸다가는 몰락의 쓰라림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거죠. 자기 이미지를 되게 왜곡하면서 살 이유가 전혀 없죠. 명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자기 수양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상담해가지고 딱 올 때 알아맞추고 막 좀 기겁하게 만들고 그런 공부를 단기간에 그런 요령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겠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뭔 놈의 양질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고집, 내가 타인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런 생각은 갖지 않는 게 좋겠죠. 기울지는 무죄사주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재성, 그런데 식신생재 하려고 하잖아. 그죠? 해수자수 오면 이 자수는 이제 귀문도 걸리고 그러면서 자기 유금, 식신, 몸, 열정, 노력 이게 깎이는지도 모르고 내 몸 작살나는지 모르고 막 사랑에 빠져서 헤매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많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에너지가 향하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에너지를 여자들에게 쏟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금공목으로 이게 간목 을목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절대지의 속성, 지지로 인묘목이 상하기 쉽죠. 그래서 자식들은 아플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해서 굉장히 잘 나가, 천강에 드러나고 유명해졌어. 그러면 이제 자식들은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내가 너무 잘 나가서 내 그늘에서 자식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겠죠. 또 장모하고는 사이가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 장모가 사위 편만 들어주고 자기 딸 편 안 들어주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드라마가 있다면 이런 속성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 자체가 또 식신의 속성이 있으니 배우자가 이제 전문가, 배우자 활동적인 이런 것이 있죠. 근데 궁성으로만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궁성을 먼저 보되 십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드러나지 않았어도 지장간에 있다 하면 그 십성을 가지고 당연히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궁성으로 봤을 때의 해석과 같은지를 봐야 돼요. 궁성은 이거 자체로 봐야지 유금을 배우자 글자로 보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재성이 있는데 얘의 식상으로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궁성은 궁성 자체의 해석법이 따로 있고요. 십성으로 볼 때는 그 십성 글자 예를 들면 여기 어디에 해수가 있어. 해중 임수 정도가 있거나 하다못해 이제 겁재 속에 진중 개수 얘가 진유 앞에서 나중에 들어오는 구조 운에서 이렇게 들어왔다면 걔가 상징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겁재 속에 재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내 아내가 되어도 또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있는 것을 암시하거나 원래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난 여자는 오래가는 인연은 아니다. 영원히 내 여자는 아니다. 그런 의미가 당연히 있는 거거든. 그런 관계성 이런 것들을 잘 봐야죠. 진중개수 입장에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궁성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또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제 제자들은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푸는 것을 수도 없이 봤으니까 이해하겠죠. 여자들 입장에서는 무관, 결혼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조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아까 이 남자로 봤을 때 이제 자식 글자가 부딪히는 거였는데 이렇게 이제 남자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천간에 갑을목이 절대지를 만난 거고 지지로 글자들이 충돌하죠.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성질이잖아. 여자가 굉장히 이쁘고 도도하고 이렇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유파 이런 얘기 했지만 능력은 좋을지 몰라도 사실 이제 외모적으로는 도식 걸리면 떨어지죠. 이쁘려다가만 그런 상태야. 근데 남자들은 이제 이쁜 여자 쪽으로 쭉 끌려오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훌륭한 미모를 갖고 있다 쳐요. 남자들 지배하려고 하지. 내 위력으로 남자들 확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남자들에게 지고 맞춰주고 이런 속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강한 기질을 외부에서 많이 써야 되죠. 가정주부로 살면 오래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죠? 예, 식신이기 때문에 자식성이 딱 있는 거잖아. 자식한테는 식신에 기르는 것, 베푸는 것, 이런 에너지가 더더욱 강해지겠죠. 남편은 뒷전으로 내팽개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 이게 이제 뭐 신유술 뭐 이런 식으로까지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뭐 지장간에 약하게 있거나 뭐 연월에 드러나 있는데 많은 금에 두드려 맞는 구조다. 그러면 남자가 잘 되긴 힘들겠죠. 건강하기 쉽지 않아요. 다 있어요, 궁합. 막 궁합 안 보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근데 누구는 잘 되는데 누구는 아파. 평생. 일도 안 풀려. 그러면 후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다고. 그런 식의 조합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의 배우자가 그걸 알아준다면, 나의 에너지 때문에 남편이 건강하지 않구나. 나의 에너지 때문에 내 아내가 건강하지 않고 잘 안 풀렸구나. 이런 걸 알아주면, 명리학 공부에서, 그럼 괜찮아. 그러면 서로 보듬고 살면 돼. 그런데,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다 읽었는데 저건 뭐야? 맨날 실패만 하고. 이렇게 되는 구조면, 상대로부터 이해 못 받죠. 외롭다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말이에요. 20, 30대, 40대 초반까지 굉장히 잘 나가 승승장구했어요. 이게 단 몇 년 만에 나락으로 빠지는, 번 거 다 털리는 그런 사주들도 다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진정한 부자는 50대 중반부터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발복하는 사주는 정말 좋은 거라고. 그 이전에 이 시련이, 그리고 시련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정말 보석처럼 위력을 발휘해요. 단순히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공부의 노력, 그리고 수양해서 깨달은 바, 이런 것들이 다 시너지게 어우러지면서 그런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젊을 때 돈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몰고 해서 사람이 성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공평한 거야. 근데 그렇게 성공해왔어. 그래서 이제는 사업을 접을 때가 왔다. 이렇게 조언해봐야, 그리고 그 이유를 잘 얘기해줘봐야 안 들어.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빨리 신속히 성공했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신하기 때문에 조언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운에서 다 세팅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운명적 범주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걸 알고, 그러면 그야말로 피흉축일이 된 거죠. 흉을 피한 거야. 그래서 더 길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거죠. 왜냐하면 읽은 곳을 날리지 않았으니까. 다시 거기에서 뻗어나가지 못해도 잘 유지하고, 조금 잃겠죠. 쓸 테니까, 벌어들인 거 없이. 하지만 거기에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훨씬 더 높이 올라가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주역에서 말하듯 이 비룡이 된 상태에서, 비룡제천, 그냥 하늘을 유유자적하고 날아다니면 되는데 항룡이 되려고 한다고. 업계 초과되고 싶어. 1등이 될 거야. 1등이 되지 않으면 2등에겐 기회가 없어. 그런데 1등이 될 수 없는 사주가 있다고. 지금 움츠려야 돼. 이제 그만둬야 돼. 멈춰야 돼. 자신의 그릇을 알고 멈추고,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함을 감각하는 그 에고 때문에 못 멈추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멈춰야 돼. 그럴 때
제대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 하나 체크해. 내가 이거 지금 녹화 버튼 누른 건가? 어제 수업할 때 안 누르고 그렇게 한 경험이 있어서 잠시만요. 예,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 신나게 다 했어. 그랬더니 녹화가 안 돼 있어. 그 좌절감이란 빨리 또 사라지게 해야죠. 그런 감정을 지켜보면 사라지니까 어차피 할 거 잠깐 쉬고 또 하면 되지 뭐. 이제 이런 거죠. 실전사주 하나 풀고 웨이어 표현용 컨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다, 물상 아래구나. 이거 AI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가을 땅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투명하게 보이는 거야. 가을 땅 속에 지금 금은보화가 많이 묻혀 있는 거야. 이게 내 재능이야. 땅 속에 묻혀 있어. 이걸 드러내고 싶겠지. 그죠? 자기 프라이드는 굉장히 강한 거야. 야, 니들은 모르지? 우리 집 앞마당에 금은보화 묻혀 있어. 그럼 겁날 게 있겠냐고. 주변에서 와서 요즘에 어떻게 살아? 취업도 못하고 어려운데 먹을 건 있는 거야. 신경 써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뭐 뿌듯하잖아. 그죠? 이거 있는데 땅속에 앞마당에 혹은 지하 창고에 겁날 게 없죠. 얼마나 좋아. 제복이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자기 프라이드도 굉장히 세다. 움직이면 돈 들어오는 사주.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하는 사주. 재주가 많은 사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총명함도 타고났고. 그런데 이게 아집이 되기 쉬워요. 왜냐면 이게 내 재능이야.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 난 재능이 많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럼 이제 억하심정이 생겨요. 억울해져요. 그러면 사람의 성격이 또 이상하게 변해. 그게 다 에고라고. 그죠? 흔히 우리가 나다움 뭐 이런 걸 강조하는데 자기 개발서 같은 거 에세이 이런 거 보면 그거 헛소리예요. 그게 에고라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나다움이 어딨어. 그죠? 순서가 바뀐 거라고. 그런 헛소리에 자꾸 넘어가면 안 돼요. 인간이 서로 저마다 다른 에고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나의 에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보편적인 건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부자들이 쓴 책 읽으면 다 부자 돼야 돼. 그런 게 어딨어. 그렇지 않아요. 에너지 작동 방식은 달라요. 사람마다.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수십 명의 사람조차 달라. 디테일한 경험 속에서 조금씩 바뀌어. 내가 쓰는 글자의 속성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주 풀다 보면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젠 사주 하나 풀어보죠. 강수현 씨, 이 아재아재 바라아재는 제가 이 걸작 중에 하나라고 제가 손꼽는데, 불교 공부를 조금 저처럼 해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이 스토리, 장면들 예사로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상관재주를 갖고 태어난 사주잖아요. 그것을 일지로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 하잖아. 그죠? 신의 수를 해서 술투도 공협하고, 공협된다는 것은 인연이 되었다, 안 됐다, 살아있다, 이제 끊어졌다, 막 이러는 거죠. 이 상관에 항상 필요한 에너지가 인성이죠. 상관패인 항상 지식, 자격, 학문, 문화, 예술 이런 데에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상관을 가치 있게 쓰다, 지적 으로 쓰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연예계,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다, 내 재주를 쓰다, 끼를 발휘하다, 연기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많은 사랑을 받는 거잖아. 공주과잖아. 신유술 돼 있으니까 몸이 얼마나 좋아. 사유축까지 돼 있으니까, 그죠? 그걸 많은 조명이 쫙 찬란하게 비춰주니까, 위아래로 비춰주니까 굉장히 외모가 수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 관을 갖게 되고 관이 움직여서 이게 살인상생 구조인데 일찍 딱 와서 연지가 딱 움직이고 연지에 이 큰 인기란 말이에요. 이게 제극인 된 인기 그게 드러났으니까 병화가 이렇게 갑기압 명예도 얻고 이제 일찍 발탁되는 거야. 일찍 자기 역도 맞는 거고 자기 유명해지는 거죠. 관인상생으로 딱 명예와 인기를 일찍 얻는 사주가 되는 것이고 이게 무죄사주인데 하면서 돈도 벌고 이게 제극인이 된다는 것은 항상 이 근이 강하니까 정인 이런 것들이
크게 흔들림은 없어요. 물론 이제 이 재성도 나름 근이 강하기 때문에 작은 돈은 아니고, 근데 이제 돈 욕심 이런 것들을 부릴 수가 있는 거죠.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리고 연예인들이 뭐 많은 연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배우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굉장히 웃겼던 건 오래전에 우리나라 드라마 사상 최고의 작품이라고 제가 1순위로 꼽는 여명의 눈동자의 그 박상원. 그 사람이 그 수구당 열심히 응원하고 막 이런 걸 봤을 때, 야, 저런 연기를 해도 저런 역할을 맡아서 저런 생각이 변하지 않는구나를 보면서 굉장히 웃겼어요. 정말 그렇구나, 인간이란. 그 타고난 에너지대로 살아가는구나. 그걸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주가 어때요? 내 밑에는 이 신유 술로, 신유 이 방합으로 강한 금기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남자 글자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애매하잖아. 오면 다치고 내치고 인연이 된다는 것은 이제 금국목으로 처음에는 접촉을 하는 거예요. 내 몸, 내 말 이것이 남자와 접촉을 하잖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얘가 감당을 못하죠. 뛰쳐나가게 돼 있고 여기에 남자 글자가 있는데 그죠? 나한테는 못 들어오죠. 그러면서 왜 이게 절지고 다른 여자한테 가 있는 뭐 이런 형국이잖아. 그죠? 합을 해서 들어와도 오래 못 버텨요. 그래서 기후일주들이 특히 금기가 더 이렇게 막 운에서든 원국에서 강하게 되어 있을 때 이게 남자 인연이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이 오행적으로 항상 건강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목이 오면 어때요? 이 화기에 달궈진 강력한 금기가 목을 치죠. 이렇게 화기가 강하니까 심장도 강하고 그럴 것 같아도 이렇게 목이 오면 목은 신경, 이게 혈관 뭐 이런 거라고. 그러면서 간지도 이렇게 금을 달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위아래로 이 목들이 쪼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발동 걸릴 때 쫙 강력한 숙살지기를 가진 달궈진 이 불, 화기에 달궈진 날카로운 금들이 딱 잡으면 순식간에 이게 정맥, 이게 동맥이거든. 혈관이 확 수축되고 피의 흐름이 순식간에 줄어들고 이러면서 목생화, 이 화기로 가는 뇌, 심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뇌출혈 같은 거, 심장마비 이런 게 오는 거죠. 최고 약하게 오는 게 뇌졸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주적으로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을 때 어떤 건강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거야.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제 수영 같은 거, 명상 이런 연기를 했듯이. 그래서 수기를 만들어내는 거, 오행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돈을 버는 게 그 수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분리해줘야 돼. 그 십성적 요소와 오행적 요소는 분리해줘야 됩니다. 이제 웨이업 회원용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세요.